1화 1323년 송나라에서 교토로 가던 무역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배에는 100명의 선원과 더불어 선체에는 800만 개의 동전과 2만 점의 송나라 도자기가 포함되어 있었죠. 시간이 많이 흐른 1962년 어린 소년 오희동의 집에 아버지 오태석을 찾는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요. 이때 나타난 희동의 삼촌 오관석이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상황을 수습하고요. 이날부터 관석은 조카 희동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는 이건 첫 번째 레슨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죠. 15년이 지난 1977년 성인이 된 희동은 삼촌 관석과 함께 크고 작은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나름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할 정도로 꼼꼼한 관석이 자신이 훔친 모든 것을 수첩에 적어둔 바람에 희동과 관석은 교도소에 수감되고요. 그곳에서 인사동의 골동품상 송기택 사장을 만나게 되죠. 세 사람이 모두 출소한 이후 인사동에서 반가운 조우가 이루어지는데요. 송 사장은 관석에게 전라남도 신안 바다에 빠진 그릇을 가져오라며 40만 원의 거액을 제안하고요. 하지만 관석은 눈앞에 40만 원보다 더 큰 규모의 배후가 있을 것을 직감하죠. 관석은 희동과 야합해 거액을 삥땅치기로 마음먹고요. 그릇 인양에 동원될 선장을 찾는다는 구실로 희동을 목포로 내려보내는데요. 이후 희동은 목포 시내에 신안 바다에 묻힌 그릇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함을 알게 되고요. 하물며 정부가 나서서 많은 개수의 그릇을 가져갔지만 바다에 여전히 그릇이 많을 것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발견하죠. 희동은 목포 다방 레지인 박선자한테 마음을 빼앗기고요. 역시나 선자를 좋아하는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거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장벌구라는 목포 건달과 신경전을 벌이죠. 한편 관석은 송 사장이 자리를 비운 인사동에서 한 사장이라는 또 다른 골동품 전문가와 마주하는데요. 한 사장이 남긴 메모에는 꽤나 큰 기업인 흥백산업 천황식 회장이 담겨 있죠. 관석은 뒷조사 끝에 흥백산업 본사를 찾아가고요. 천황식 회장의 딸뻘인 40대 아내 양정숙은 돈 앞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감각을 가진 인물로 천황식의 신뢰를 받는 부인이자 조력자로 활약하지만 내면에 강한 야욕을 품은 인물이죠. 정숙이 회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흥백산업 간부가 닫히려던 엘베 문을 열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회장님 뵈러 가세요? 네, 잘 계시죠? 여의도 아파트 공사는 잘 돼가요? 예, 그 연말에 준공합니다. 땅값 많이 올랐던데 공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가 나중에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네,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예. 6층에서 간부가 내리고 관석이 엘베에 타고요. 관석과 정숙은 인사나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이후 관석은 송 사장이 신안의 그릇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천 회장 쪽에 밀어붙이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고요. 흥백산업 본사에서 송 사장을 마주한 관석은 신안 그릇 건이 고작 40만 원짜리가 아닐 거란 걸 강조하죠. 송 사장은 관석을 근처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 그간의 일들에 대해 이실직고 하는데요. 흥백산업 회장 천황식은 비닐 사업으로 시작해 건설까지 사업을 확장해 흥백산업을 대기업으로 키웠지만 학력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요. 아내와의 사별 후 얻은 그의 두 번째 아내 정숙이 대학을 세워보자고 제안했고 대학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신안 도자기를 활용해 골동품 박물관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는 모두 정숙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고요. 정숙은 다소 어리숙한 천 회장과 달리 엄청 총명한 인물이죠. 관석은 혹여나 신안바다에 그릇이 없을 시 발생할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는데요. 송 사장은 걱정 말라면서 양식장에 박아둔 그릇 300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요. 만약 신안바다에 골동품 진품이 많이 없더라도 양식장에 있는 따개비와 조개가 덕지덕지 붙은 그릇들과 동반하면 된다는 발상이 근본이죠. 관석은 판을 키우자고 송 사장을 회유하고요. 한편 정숙은 프로젝트를 책임진 관석과 송 사장이 신안으로 떠나기 전 함께 일면식을 갖자고 남편한테 얘기하죠. 정숙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남다른 안목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천 회장 정숙 부부는 관석과 희동이 신안으로 내려가는 날 서울역에서 이들을 배웅하는데요.
오관석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뵌 적 있죠? 예. 송 사장은 관석과 희동에게 나대식이라는 충청도 출신의 조수를 붙이고요. 천 회장은 임전출이라는 정숙의 운전사 겸 비서를 관석 무리에 포함시키죠. 모두들 이 사업과 관련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목포행 기차 안에서 건달들과 임전출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면서 충돌하는 동안 희동이 초딩들의 싸움 같은 이 전투에 참여하며 기차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1화가 끝납니다. 2화 말미에 잔꾀에 능한 부산 골동품 사기꾼 김 교수가 인상적인 첫 등장을 하는데요. 파인 3화는 김 교수의 사기 행각과 관석팀의 보물 탐사 계획이 본격화되며 갈등이 심화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김 교수는 일본 야쿠자 아들에게 짝퉁 도자기를 500만 원에 팔아넘기고 에도시대 칼까지 챙기고요. 송 사장은 천 회장과 정숙으로부터 모든 그릇을 전부 건지는 데에 단 500만 원만 제시받고요. 그러자 송 사장의 친구인 가마터 사장 한성철은 송 사장에게 진짜 도자기는 정치계에, 가짜는 천 회장에게 넘기자고 제안하고요. 관석은 희동을 서울로 보내 정숙을 설득하게 하고 도자기 위치를 알아내려 하고요. 김 교수는 교도소장을 매수해 잠수부 이복근을 빼내고 보물 위치를 알아내려 하는데요. 관석의 팀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며 김 교수와 관석의 대립이 시작되죠. 한편 희동은 정숙에게 도자기를 선물로 주는데 정숙은 이를 깨버리는데요. 하지만 이는 감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페이크였죠. 이리 와서 사랑해줘. 평범하게. 네? 니네 연애하는 것처럼 먼저 안아줘. 왜 싫어? 아니 이게 막 뭔가 그럼 얘기 좀 할까? 아니 근데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있나? 좀 독하네. 위스키 처음 먹어봤니? 예. 손수건으로 희동의 입가를 닦아주던 정숙은 다가가 키스를 하고 두 사람이 밀실에서 관계를 맺으며 3화가 끝납니다. 7화 천 회장의 주치의가 천 회장한테 술이 독이라며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숙은 천 회장이 좋아하는 가수 김장훈, 아니 현인을 초대해 천 회장이 술을 진탕 마시게 만들고요. 한편 선자는 이전에 술에 잔뜩 취한 희동과 한방에서 밤을 보낸 후 매달 보이는 꽃이 안 보인다며 자기가 희동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었는데요. 임신했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다고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희동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말했냐고 하며 선자에게 키스를 하죠. 정숙은 천 회장이 쓰러진 틈을 타 자기가 경리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회사 임원들을 싹 다 해고해버리고요. 회사 돈 횡령을 위해 천 회장의 도장을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죠. 8화 천 회장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와중에 정숙은 신용금고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천 회장 역시 신용금고를 갖고 있을 거라 확신하죠. 천 회장의 신용금고를 찾아내 열어본 정숙은 천 회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전철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분노하고요. 사실 정숙의 전남편인 전출이 머구리를 쓰고 바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정숙은 천 회장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도장을 못 찾아서 분노하던 와중에 관석으로부터 전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천 회장을 의심하죠. 이후 희동은 선자를 찾아가는데요. 선자는 다방 마담에 의해 외딴 섬에 홍등가로 팔려간 상태였고요. 마담은 선자를 찾아오려면 1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죠. 마음이 급해진 희동은 빠지선을 구해 난파선의 뻘을 빼내고 대놓고 작업을 하자며 평소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해하는 것도 불사하는 가장 잔악한 삼촌 관석과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한편 회사의 실권을 잡은 정숙은 형사를 통해 전출이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렇게 전출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쉬움은 영영 사라지게 되었고요. 천 회장의 인교사를 입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죠. 이후 정숙은 김명구 의원을 만나 천 회장의 신용금고가 3개이고 정숙이 찾는 도장은 두 번째 신용금고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9화 섬에 팔려간 선자는 극단적 선택을 기도해 섬에 있는 관리자 마담은 초상 치르기 전에 다시 데려가라고 하고요. 천 회장의 주치의는 천 회장이 3주 안에 저 세상에 가도록 도와줄 테니 새로 짓는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포함해달라고 하죠. 천 회장이 죽으면 회사도 모든 돈도 다 내 거라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요. 회사의 기둥인 천 회장의 부재로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당장 천 회장이 죽으면 빚잔치에 회사가 망할 것이 뻔해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정숙이 임신을 했는데 시기상 아마도 희동의 아이인 듯하죠. 정숙은 주치의랑 얘기해 천 회장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태로 살려두려고 하는데요. 천 회장이 벌떡 일어나 씩씩하게 밥을 엄청 잘 먹죠. 이후 정숙과 주치의는 엘베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어제 그 처방약 의학적으로 문제없다 그랬죠? 뭐라니?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네. 문제될 리 없습니다. 나중에 안 걸린다는 거죠. 경찰에서 조사해도? 네. 이 평범한 약재인데 회장님 몸에만 안 좋은 거죠. 그래요, 가봐요. 천 회장은 금고 안에 통장이 다 사라진 걸 보고 정숙에게 당장 돈을 다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하고요. 정숙은 천 회장에게 천 회장한테만 안 좋은 그 약을 먹이죠. 아우, 왜 이렇게 쓰네? 원래 몸에 좋은 거는 써요. 당신이 빨리 회복해야 회사도 돌아가지. 한편 관석과 희동은 당장 일할 사람들한테 줄 돈도 부족하고 정숙한테 돈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오고요. 희동은 관석 모르게 정숙과 둘이서 약속을 잡고요. 정숙을 따로 만나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정숙은 말없이 백허그만 한번 한 뒤 안 갚아도 된다면서 돈 100만 원을 선뜻 주고요. 잡혀갔던 김 교수가 부산 일당들과 다시 컴백하며 9화가 끝납니다. 10, 11회 예고편. 와, 그러기 이거밖에 안 되는지 설명할 사람 요 나온나? 어따 꼽을 치노? 부산 김 교수가 건달대 데리고 와갖고 싹 다 털어가슈.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 바로 부산까지 땡기자이. 자네 일 하나 더 해주겠어? 천 회장님, 체포영장입니다. 천 회장 쪽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각구목이건 곡괭이건 다 갖고 와. 용진아 정재. 그래 이제 우리 둘이 반반합시다. 뭐 떨거지될 필요 없잖아요. 응? 돈 먼저 아니면 거래는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 아직도 몰라. 누가 시켰니? 사모가 시켰어? 해준다고! 와봐 이 새끼들아! 삼촌! 이제 우리 마무리 지어야지. 여기까지 미생 내부자들의 윤태호 작가가 1970년대 신한선 도구를 소재로 연재한 웹툰 파인을 원작으로 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의 1회, 3회, 7, 8, 9회에 양정숙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와 내용, 8월 13일에 공개될 마지막 회차인 10, 11회 예고편의 대사를 저의 목소리 더빙으로 들려드렸어요.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배우들의 연기에 호평이 많고요. 특히 장벌구 역의 정윤호 배우는 광주광역시 출신이라 전라도 방언이 매우 찰진데요. 예전에 국제시장에서 남진 역을 맡았을 때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역할이어도 연기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연기력이 일취월장해 이번에 진짜 목포 건달 같은 걸쭉한 연기를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이복근 역의 김진욱 배우도 목포 출신답게 전남 사투리 연기가 훌륭해 저 배우는 대체 누구냐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임수정 배우는 어미집에서 70년대 여배우를 연기하며 극중 영화에서 연기할 때 6, 70년대 후시노금 말투처럼 연기를 했는데요. 어미집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파인에서 옛날 서울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배터리에 침을 뱉는 사소한 장면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명연기를 보여주죠.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의 임수정 배우가 40대 중후반의 연륜 있는 배우가 되니 묘하게 섹시한 펌무 파탈이 됐죠. 겉모습과 말투는 아름답고 우아한 성북동 재벌 사모님이지만 속의 알맹이는 천박한 야심으로 가득 찬 양정숙 역할을 매우 잘 소화해내 다들 대단한 배우들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연기갑은 단연 임수정 배우죠. 오는 13일 수요일에 파인이 종영하는데요. 제발 카지노처럼 결말에서 말아먹지 말고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적인 결말로
멋진 인생 레슨을 주는 파인 땡큐한 드라마로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드라마 파인은 범죄 드라마와 시대극을 좋아하는 30대 이상의 모든 시청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독점 스트리밍 중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주행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 활동을 후원해주시는 최현주 회원님 매우 파인 땡큐 하고요. 지금까지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거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좋은 거 나눴다가 I hate this! 이게 대체 왜 아파도 그저 I hate this! 더 외롭게 돼. 익숙해져 버린 이런저런 표현들 선의도 다른 뜻을 의심하게 돼. 왜 그래야 되는데 다 좋게 왜 안 되는데. Thank you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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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this like me.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 않기. 좀 더 강해져야 돼. 우선 넘길 수 있게. 세 개를 눌러봐. I hate this. 차고 넘칠걸. 어둠과 빛이. I hate this. 함께 존재해.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굴러가. 우뚝 서 버텨 균형감 잃지는 마. 너그러운 한마디. 그로부터 시작되게. Thank you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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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lik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this like me.